자, 이번 시간에는 19.34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19장의 내용은 어때요? 19.2에서 19.5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2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공부를 했고요. 그 연력학 제2법칙에다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기 아주 유용한 형태의 그런 연력학 제2법칙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지금은 뭘 보는 거냐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력학적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전 시간에 엔트로피 변화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델타 S는 T분의 Q 리버서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예. T는 뭐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온도고요. Q라는 것은 그 개가 주위로부터 받거나 잃은 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버서블이라는 것은 이제 가역 과정이라고 했고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더 많은 열량을 받을수록 델타 S는 커지고, 그리고 똑같은 열량이라고 하더라도 얘의 절대 온도가 낮을수록 더 무질서도가 커진다. 이런 걸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델타 S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델타 S를 보기 전에 엔트로피 S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나 보죠. 여기 이제 잠깐 나와 있지만요. 이 사람이 볼츠만인데, 볼츠만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K 자연 로그 W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로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자연 로그 대신 로그로 썼다고 그래요. 자, K라는 것은 볼츠만 상수입니다. 예, 볼츠만 상수는 뭐 별게 아니라 기체 상수를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자연 로그고 W가 뭐냐면 이제 미소 상태 수 아니면 뭐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단위가 없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나 상태에 따라서 확률적이나 통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 W가 뭐다? 자, W가 크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냥 한마디로 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W가 작다라는 것은 이 개가 단순하고 질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측정에 의한 게 아니라 통계적이나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인 거예요. 자, 그럼 델타 S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걸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죠. 델타 S. 뭐 유도 방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자연 로그는 빼지면은 분모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S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K 자연 로그 W 이니셜 분의 W 파이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델타 S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공부를 해보면요. 여기 있는 요 T분의 Q 리버서블도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측하고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이 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자적 관점으로 엔트로피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연력학 제3법칙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식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K는 어차피 상수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이 미소 상태라는 게 더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식으로 나타냈을 뿐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무질서해지고 경우의 수가 더 많은 무질서한 상태가 될수록 W는 처음보다 나중에 커지는 거니까 델타 S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어떠한 상황에서 이 미소 상태가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미소 상태가 이 W가 커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어떤 계가 있을 때 계의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W도 커집니다. W의 수가 커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기체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그 운동 분포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볼츠만 분포 기억나시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땠어요? 이게 더 넓은 분포를 가졌었죠. 기체의 속도 분포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다양한 속도 분포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 W가 커지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은 W가 커져서 델타 S가 양수가 된다. 아까 이 정의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일정한 온도에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예, 델타 S가 양수가 된 것처럼 요 방식에 의해서도 외부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W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지면서 델타 S가 커진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산값에 의하면 당연히 똑같은 결론을 얻겠죠.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부피입니다. 부피가 팽창을 해도요. 온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팽창하면은 이 미소 상태수는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크로다가 막혀 있어요. 기체가 여기만 있습니다. V고 여기도 V예요. 근데 여기를 딱 터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 넓은 공간에 퍼질 수 있는 거죠. 기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미소 상태수 W도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도 그 자세한 계산은 통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W가 커져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겠구나. 또 부피가 팽창할수록 처음보다 나중에 W가 더 커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 식으로부터 어떤 반응의 결과 입자 수가 증가하잖아요. 입자 수라는 것은 이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자를 얘기합니다. 막 날아다니든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기체가 되겠죠. 기체의 몰수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꼭 기체가 아니라도 용액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입자의 수, 독립적으로 흩어져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반응 전에 비교해서 이 미소 상태 수가 커지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이렇게 T분의 Q 리버서블이라는 이런 온도를 떠나서도요, 우리가 어떤 반응에 엔트로피가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를 요 관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어때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또 부피가 팽창할수록 그리고 입자수가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기체의 몰수입니다. 기체의 몰수가 증가할수록 그 반응에 의해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걸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바로 요 기본 개념을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9.3인데요. 각 반응들이 일어날 때 델타 S의 부호를 예측해라 이겁니다. 델타 S. 자, 첫 번째 보죠. A. 물이 액체였다가 기체가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액체였다가 기체가 됐다.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델타 S는 양수가 될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어떨까요? Ag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막 돌아다니던 입자죠. 근데 걔네들이 AgCl 침전이 돼서 가라앉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겠죠. 자, 근데 이제 요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형태는 이렇게 됐는데도 꼭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Ag 플러스라는 거는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주위에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화됐다고 그랬죠. Cl-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붙어서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g 플러스랑 Cl-는 고체가 돼서 더 질서 있게 됐지만은 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물은 둘러싸고 있을 때는 질서가 있다가 Ag 플러스랑 Cl-가 가라앉으면서 물은 이제 자유로워지죠. 그죠? 그래서 물까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화하고 있는 물에 의한 엔트로피 효과, 요거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킬레이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킬레이트 효과.
배위 화물에서 나오는 건데 킬레이트 효과에서 KF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금속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죠. 철 고체가 산소랑 만나가지고선 이렇게 산화철이 됐어요. 그냥 철이 연소된 거죠. 아니면 뭐 녹이 슬었다든가 그건데 어떻습니까? 얘도 고체고 얘도 고체죠. 고체 몰수는 뭐 많든 적든 그렇게 크게 엔트로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체 몰수가 지금 감소했죠. 산몰의 기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될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얘는 음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D는 어떨까요? D는 N2랑 O2가 2NO가 됐다. 기체 몰수가 2몰에서 2몰이 됐나요? 얘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걸 예측할 수 있죠. 예. 뭐 약간 양수나 아니면 약간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 변화의 그 절대값이 거의 0에 가까울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적용을 해보죠. 예제 19.4입니다. 다음 중에서 더 높은 엔트로피를 갖는 물질이 뭐냐? 예측해봐라 이겁니다. 자, A번을 보죠. 25도씨에서 1몰의 NaCl 고체가 있고 이쪽에서는 1몰의 HCl 가스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게 더 엔트로피가 클까요? 당연히 HCl이 더 엔트로피가 크겠죠. 왜냐면은 얘는 막 날아다니는 기체잖아요. 얘는 그냥 고체인 반면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K 곱하기 자연 로그 W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떤 반응에 대한 델타 S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계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그 자체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더 무질서한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W 미소 상태수가 크면 클수록 그 계의 그냥 절대 엔트로피 값도 커지는 거예요. 예. 이 W가 커지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날아다니는 입자수, 움직이는 입자수가 많을수록 또 부피가 클수록 그죠? 더 W가 크니까 그 계의 절대 엔트로피 값도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Cl이 더 큰 엔트로피 가질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B. 똑같이 25도씨인데요. HCl 가스가 여기는 2몰, 여기는 1몰 있습니다. 어떨까요? 당연히 더 입자수가 많은 계가 더 큰 엔트로피 값을 가집니다. 그죠? 더 많은 입자가 날아다니니까 더 복잡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몰이 가지는 엔트로피보다 2몰이 가진 엔트로피는 정확히 2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크기 성질이라고 하죠. 예. 엔트로피도 크기 성질입니다. 크기 성질. 그 다음에 C도 보죠. 298K에서 1몰의 HCl 가스랑 1몰의 아르곤 가스 중에 어떤 게 더 엔트로피가 크냐? 자, 똑같은 가스지만 아르곤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냥 동그란 모양이죠. 반면에 HCl은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더 복잡할까요? 뭐가 더 이 W가 많고 미소 상태수가 많고 더 엔트로피가 클까요? 당연히 얘겠죠. 왜냐면은 얘는 그냥 날아다니는 것밖에 어떤 특별한 거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어때요? 날아다닐 수도 있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죠. 이 축을 중심으로 막 진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더 복잡한 계죠. 당연히 얘가 엔트로피가 더 클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본 겁니까? 어떤 계의 절대 엔트로피를 우리가 예측을 했죠. 예. 어떤 계가 있을 때 그 계의 절대 엔트로피가 클지 작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물론 직관적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기본이 뭐예요? 바로 이 식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좀 더 잘 가다 보면 우리가 연력학 제3법칙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걸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의 몰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떤 계가 가지고 있는 절대 엔트로피는요. K 자연 로그 W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엔트로피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 W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당연히 유한한 값을 가지죠. S도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집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탈피, 내부 에너지 이런 애들은 절대값이 없었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델타 H나 델타 E밖에
측정하거나 다룰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엔트로피는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가다듬으면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W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W가 1이 된다. W가 1이 돼요. 그러면 식 자체가 자연 로그 1은 0이잖아요. S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S에는, 엔트로피에는 0점도 있는 거예요. 0점. 다른 것들은 기준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엔트로피는 0점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W가 1인 어떤 개가 있다면은 걔는 엔트로피가 0일 거예요. 자, W가 1이다. 뭘 의미할까요? W라는 것은 미소 상태 수고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개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진동을 한다. 그럼 W가 1일 수 있을까요? 진동을 하면 W가 1이 아니죠. 1보다 당연히 커집니다. 왜냐면은 진동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진동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진동할 수도 있고 얘가 진동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W는 커집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아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였잖아요. 자, W가 1이려면 일단 온도는 낮아가지고 열적 진동이 전혀 없어야 돼요. 바로 0K여야 된다 이겁니다. 온도가 1K라도 되면 열적 진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W가 1이 아니에요. 자, 또 W가 1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입자가 다양한 종류의 입자가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입자면은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까만 거랑 하얀 거다. 그럼 까만 거 이거, 하얀 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W가 1이려면은 완벽한 결정이어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종류의 그런 물질로만 이루어진 완벽한 결정이 0K에 있을 때 그때의 엔트로피가 0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제3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엔트로피의 0점에 대한 그 정의예요. 예. 0K에서 완벽한 결정의 엔트로피가 0이다 이겁니다. 연력학 3법칙. 자, 연력학 3법칙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연력학 제1법칙 뭐였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우리가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엔탈피 아니면은 내부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공부를 했었죠. 연력학 제2법칙 굉장히 중요했었죠.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 앞으로 나올 거의 모든 내용은 다 연력학 제2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연력학 제3법칙은 그냥 엔트로피 0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많이는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연력학 제3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에는 0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 표준 상태에서 모든 물질의 절대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엔트로피의 0점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물질은 표준 상태에서 자기 고유의 엔트로피 값을 가져요. 물질들마다 정해진 값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하고 S0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델타가 없죠. 예.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 뭐였습니까? 델타 HF0 이렇게 했었죠. 근데 몰 엔트로피, 표준 몰 엔트로피라는 것은 델타가 없어요. 예. 그냥 몰 엔트로피고 요거는 표준을 의미하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표준 상태에서 몰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엔트로피의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더 엔트로피가 크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거지만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죠.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표준 몰 엔트로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물질에 대한 거는 뒤에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기체랑 액체랑 고체가 똑같은 표준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게 표준 몰 엔트로피가 제일 클까요? 당연히 기체가 제일 크겠죠. 왜냐면은 막 날아다니니까. 그 다음엔 뭐가 더 클까요? 고체보단 액체가 더 크겠죠.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고체가 몰 엔트로피가 제일 작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기체는 보통 몇백 줄 퍼 몰 K입니다. 표준 몰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단위가 줄 퍼 몰 K예요. 몰당 줄 퍼 K라는 뜻이죠. 자, 보면은 기체는 보통 몇백 줄 퍼 몰 K의 이런 값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액체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작죠. 예, 좀 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아요. 물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액체인데 굉장히 작죠. 이렇게 왜 이렇게 작을까요? 물의 몰 엔트로피가 작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굉장히 질서가 있다는 뜻이죠. 왜 물은 질서가 있을까요? 똑같은 액체의 상태에서. 그죠? 바로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물은 다른 물질들보다, 일반적인 다른 액체들보다 표준 몰 엔트로피가 작아요. 자, 그리고 고체도 보죠. 고체는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기체나 액체에 비해서 표준 몰 엔트로피가 작은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유독 좀 커 보이는 게 여기 FeCl3인데 이건 왜 이렇게 클까요? 그쵸. 입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Fe 하나랑 Cl 3개가 붙어 있잖아요. 입자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몰 엔트로피가 큽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H2나 N2 같은 애들에 비해서 이 뒤에 있는 뭐 메탄올 가스라든가 아니면 벤젠 가스들은 입자수가 많기 때문에 표준 몰 엔트로피가 더 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부록의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표준 몰 엔트로피가 많이 나오지만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을 걸로 예측되는 물질이 뭐가 있으세요? 표준 몰 엔트로피가 제일 작다. 당연히 고체겠죠. 고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정에 가까운 그런 물질이겠죠. 예,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실제 표준 몰 엔트로피가 한 2점 얼마 줄 퍼 몰 K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의 표준 몰 엔트로피, 뭐 부록에도 더 많이 나오지만요. 그걸 가지고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전에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표에 나온 여러 가지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의 표준 몰 엔트로피, 여긴 될 데가 없습니다. 표준 몰 엔트로피부터 반응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생성물의 모든 물질의 표준 몰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모든 물질의 표준 몰 엔트로피를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9.5인데요. 질소랑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에 그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일단 계산하기 전에 얘가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기체물수가 3몰에서 2몰이 됐으니까 얘가 음수가 될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예.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하죠. 암모니아의 표준 몰 엔트로피에서 이 앞에 있는 반응물 질소의 표준 몰 엔트로피랑 수소의 표준 몰 엔트로피를 더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몰수도 다 계산해 줘야 되겠죠. 암모니아의 표준 몰 엔트로피 얼마예요? 192.5 줄 퍼 몰 K인데 그냥 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2를 곱해야 되겠죠. 뭘 빼줍니까? 질소 191.5 그 다음에 수소는 3몰이니까 3 곱하기 130.6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98.3 줄 퍼 K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듯이 음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엔트로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공부했죠. 요 다음에는 우리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 함수 바로 델타 G가 등장합니다.